정말 무시무시한 역병이었습니다. 하나의 그 도시국가를 파괴한 것이 아니고 전 유럽 사회를 다 파괴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 체제가 바뀌고 중세 사회가 무너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입니다. 이게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환자들이 나중에 그냥 검푸르게 변해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검게 변해서 죽는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국에 남아 있는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사병이 영국에 1348년도에 들어와서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30 내지 50%에 달하는 인구를 살해했다라는 이제 이런 그 기념비를 지금 이제 하는데, 그만큼 전 인구의 50%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인구의 50%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30%인 데도 있고 50%인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80%인 데도 있고 뭐 정말 지역에 따라 이제 차이가 많았는데, 이게 그 최초에 발생했던 기록은 1347년 카파라는 그 도시에서 발생을 해서 이것이 그 제네바, 베니스를 걸쳐서 전 이탈리아에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 유럽으로 북부 아프리카로 나중에는 북유럽까지. 그래서 정말 수많은 유럽인들이 사망하게 만든 그 흑사병은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고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미국에서도 흑사병이 간헐적으로 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방역을 잘 하고 해서 중세와는 생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무시무시한 역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흑사병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이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몸에 그냥 같이 조화롭게 지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기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고 또 앓고 지나가고, 매년 감기 알아도 인간은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 감기 바이러스로서는 그 인간과 사이좋게 같이 공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이것이 독성이 너무 강한 병균일 경우에는, 흑사병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해서 자기의 숙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도 공멸하는 거죠. 자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역병들은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역병으로 나타났지만, 이게 정말 100여 차례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공생관계로 지내는 그러한 질병으로 정착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풍토병, 그 지역에만 있는 풍토병, 그리고 또는 어렸을 때 한 번 앓고 많은 소화전염병, 한 번 앓고 평생 이 면역력을 갖게 하는 그러한 소화전염병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병이라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흑사병과 같은 경우는 조절에 실패를 해서 인간과 공생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연구에 따르면은 전 유럽의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그 킵착 한국의 몽골군이 이제 그 카파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도시는 이런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은 문을 닫고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그 자기네 가지고 있는 식량을 가지고 이제 그 침입군이 물러날 때까지 이제 버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농성이라고 하는데, 농성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몽고군에서 이 패스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고군이 공격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퇴각을 하면서 이 죽은 몽고군의 시체를 저런 이제 그 투석기라고 하는데요. 그 돌을 이제 뭐 던지거나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막 던져서 성을 파괴하는 데 쓰는데, 거기다가 시체를 해서 싸서 막 성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카파 시민들이 이게 뭐지? 왜 죽은 놈들을 이렇게 여기다 쏘고 갔나? 그랬는데 그 시체에서 패스트가 이제 전염이 돼서 이제 전 유럽에 펼쳤다는데, 이게 여기 있는 크리미아 반에 있는 요 저쪽 그 동그란 데가 거기가 카파시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이탈리 제노바시의 상인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군이 가버리자마자 얼른 성을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제 패스트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이탈리아로 이제 돌아가자마자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제 죽기 시작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대부분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묻고 뭐 장례 치르고 하면서 이게 제노바시에 퍼지게 되고 그 인근 베니스에도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 전 이탈리아로 이제 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노바와 베니스의 기록에 보면은 1447년과 1348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유럽으로 전파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만든 흑사병의 역병의 그 사망 연도, 이제 많은 사망자가 난 연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정말 전 유럽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1348년에 착륙해서 그 북쪽으로는 1349년, 아일랜드까지는 1449년에 가고, 이게 이제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에도 1349년에 가고,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러시아에 1352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유럽에 이것이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길거리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가족이 죽었을 때는 정말 애도하면서 장엄한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게 일가족이 몰살했을 경우 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체가 썩어가니까 이제 이웃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장례식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냥 그 구덩이를 파고 처음에는 묻었는데 나중에는 그 구덩이를 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시체가 그냥 안에서 썩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몰래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죠. 그냥 뒷골목에다가. 그래서 그 길거리에 그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널리게 되고, 이러한 그 정말 가족이 갑자기 다 몰살했다거나 뭐 이러한 상황에 났을 때
치미는 그런 분노를 정말 이 정치적인 지도자에게도 하지만은 어떠한 그 특수한 사회 집단에 보통은 이거를 이제 분노를 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지, 유대인, 한센병 환자,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역병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의 경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또 질병을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교도들을 저렇게 불에 태워서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인을 태워 죽이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진 것들이 남아 있고요. 이제 치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저런 온 몸을 다 감싸고 그리고 새의 가면을 쓰고 몸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치료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흑사병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가난한 지역에 막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일단 거기는 이렇게 딱 블럭을 치고 못 나오게 해서 죽던 말던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이제 안전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난한 여자를 일단 넣어서 그 여자가 살아 있으면은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 사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흑사병이 이렇게 전 유럽을 휩쓸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이 많았던가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쥐가 이제 쥐벼룩을 통해서 이제 병균이 패스트균이 옮기긴 하지만은 이것이 병균이 있다고 해서 병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에는 14세기 초에 기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한냉화되는 그러한 시기였고,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가 굉장히 약체화된 거죠. 약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매년 조금씩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달리 매년 기온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한 10년, 20년 되면은 이게 평균 기온이 3도, 4도 내려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인체가 감당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이때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계속 추워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흑사병이 이제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1315년하고 1317년에 대기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불량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한냉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 인간의 면역력 자체가 이상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흑사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조합을 이뤄서 맞춰졌을 때 이런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몫을 한 것이 비위생적인 유럽의 도시 환경이라고 합니다. 유럽 도시는 중세 도시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물을 그냥 정말 우리의 요강 같은 데 받아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다 버려서, 여러분 하이힐의 유래를 아십니까? 하이힐이 파리 거리가 똥오줌으로 너무 질퍽거리기 때문에 높은 구두를 신지 않으면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힐이 귀족들이 남자나 여자나 하이힐을 신게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유럽의 도시가 비위생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초기 4년간 인구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죽은 거죠. 거의 뭐 인구의 반이 처음에는 죽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1700년전까지 그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그 영주에 귀속된 거주 자연의 이주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농노들이 이제 다 그 생산을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그 영주들이 농노에게 잘해줘야지 그 농노들이 자기 영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노의 지위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또 경작할 땅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토지를 나눠주게 돼서 이제 자영농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민 사회로 가는 그러한 그 시민들이 이제 그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중세 장원제가 붕괴하면서 서양 중세 지배 체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붕괴하는 그러한 정말 그 시대를 변혁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결정적인 계기를 흑사병이 제공을 했다고.